자, 안녕하세요. 환율이 천장을 뚫어버렸는데요. 이제 이후에 오늘 이제 이 환율 때문에 자 계속 구두 환시 개입은 들어갔습니다. 자, 구두 환시 개입 들어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못 맞고 깔짝거리면 그게 가장 문제예요. 오히려 자 오늘 이제 대통령까지도 언급을 했고 환율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결국은 환율이 방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물 투입을 얼마나 했느냐가 뭐 아니라고. 그래도 자 비차익 일단은 올라갔지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대형주를 샀어도 내일 아침에 공매를 칠 수도 있고 환율 시장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채권 얘기라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환율 시장이 제일 크고 이 안에 채권이에요. 이 채권이 이 환율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그러다 보는데 금리를 이제 올려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이 자금들이 금융권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이렇게 러시아 때문에 못 올렸어요.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를 치고 러시아가 또 이렇게 인도는 또 뻔하죠. 러시아 편이겠죠. 자, 3대 혐오 나라가 솔직하게 러시아, 중국, 인도요. 자, 북한이라 지금 북한은 그냥 빼고요. 뭐 북한이 뭐 우리 못 살게 하는 건 지금은 없잖아요. 하지만 자, 이 거대하게 코로나로 어찌 됐건 여기에 이제 원자재 그리고 부동산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 환율 어떻게 되나 또 북한이 깔짝대면 안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 코로나로 하지만 그 누구도 중국을 언급을 못해요. 중국이 바로 수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중국에 이제 달러를 통해서 환전하던 걸 중국을 직접 위안화를 환전하면서부터 중국이 대표 환율이 세계 대표 환율이 자 돼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중국을 그냥 풀어준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중국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나라라는 걸. 막무가내인 나라니. 자, 우리도 이 와중에 이제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건 이 환율을 이렇게 들어있던 채권이 환율을 완전히 자 감싸 안으면서 지금 근데 우리는 이 환율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 채권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 언급했던 시기도 70년대요. 계속 언급한 이유는 지금부터 리먼 사태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리먼 2003년도, 2007년도, 2000 자, 여러 번에 있었습니다. 14년, 15년에도 있었고 18년도에 그 금리를 올린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진 않았습니다. 2번은 그렇다, 2번은 그렇다. 50년 동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금리라는 거예요. 시장금리. 자, 시장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가파르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로 금리가 떨어질 때 무섭게 떨어지냐면요. 또 이렇게 뻥을 치는 이유도 기준금리, 이 시장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테이퍼링을 하는데 이 순간에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하지만 트럼프가 자 자리에 있었을 때는 또 별별 난리를 치면서 금리가 올라갔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 제 걸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 채권 프로그램들은 자 이동이 화면 이동이 안 됩니다. 다들 락이 걸려 있어서 자 미국하고 다 비교를 해보겠지만 우리 볼 것도 없이 그냥 미국을 본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자 금리는 2018년도에 금리를 올렸다가 2019년도에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시장이 자금을 보면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트럼프 임기 말에 코로나 때랑 어마어마하게 푸느라고 자 금리가 더 그 순간에는
근데 채권을 시장이 많이 풀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자, 오늘 막판에 금리는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3.4가 될 줄 알았는데, 자, 요 금리의 움직임도 보여드릴게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지금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다 이러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지만 그때도 그게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 그 시절 기억을 못 하죠. 자, 요것만 보시면 여러분이 금리가, 최근에 금리가 이만큼 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 이후에 테이퍼링을 해준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때 빅스텝을 바로 이때 올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딱 빅스텝 이때 올린 거예요. 이미 이때 금리를 우린 빅스텝 0.5% 50bp, 베이비 스텝은 0.25, 자이언트 스텝은 0.75 올릴까봐 테이퍼링을 해주는 구간에 자 금리를 올리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언제냐고요?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자 이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오르긴 많이 올랐죠. 자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에 들썩들썩 걸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금리가. 자 근데 이때가 여러분 아시나요? 일본이 우리 채권을 제일 많이 샀을 때요. 국부가. 근데 일본이 우리 채권을 사고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자, 일본이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보죠. 아니 대놓고 사실 바보같이 일본을 자 일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자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잃을 건 말고 얻을 걸 생각하면서 이때 국부가 많이 하지만 이때 우리가 저점이 이 시장금리의 발판이 되는 10년물 얘 플러스 물가제예요. 이때 미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금리가 높았습니다. 우리가 1.1까지 갔을 때 미국이 1.4 근데 이 코로나 때 이때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죠. 이때도 또다시 낮아졌어요. 이때 바로 금리가 낮아졌는데 이때 미국이 0.3까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이때 기억하시나 몰라요. 바로 이때 MBS 채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금 MBS 채권이 8월 말부터 이제 부각됐습니다. 바로 상환에 들어와요. 달러나 유로나.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왜 환시 개입을 못하냐고요? 유로나 달러 말이나 여러분 이때 딱 생각해 보세요. 우리은행 사태도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것만 봐도 딱 알아요. 이때 12월 요때 요 시기에 이때부터 터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우리 은행이나 농협에서 ELS 상품을 금리가 빠지면 독일의 7년물로 독일은 금리를 올린 이해가 없고 이번에도 유럽이 10몇 년 만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못 올려요. 긴축과 완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었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이 딱 이럴 때예요. 자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금리가 빠진데 여기서 잘 잡으면 하지만 우리는 잘 잡겠는데 MBS 이때 사실 금리가 딱 잡히고 있었을 부분이 요 구간이었죠. 자 이때 금리들이 잡히는 구간이었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구간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요. 핵을 갖고 있는 자 이 세 개 나라가 그렇다고 뭐 지구상에서 없을 수도 없는 거지만 어찌 됐건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게 지금 테이퍼링 구간이에요. 테이퍼링 구간에 지금 자 이때가 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딱 봐도 우리는 금리 올리는 구간이 자 그러니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구간이 돼가지만 3.37호 여러분은 이때 막 불안하다고 그러고 막 그랬을 때였죠. 이때가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했을 때요. 만기된 채권이 아니라 만기가 되기 전에 사들여 주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렇게 낮춘 이유는 빅스텝을 올리기 위해서 0.5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 금리가 낮아졌어요. 여기까지. 자 미국도 똑같이 자 이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살짝 오지만 이 구간은 다들 채권업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자 이때도 또 자 근데 그거 아세요? 트럼프는 금리를 12월에 올리지 않았고 우리는 금리를 12월에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자 이때 더 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는 금리를 올려주면서 이 구간에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막 최고적으로 남들 금리를 4번 올릴 때 우리 한 번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12월에 올리면서 테이퍼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막 우리가 급속도로 근데 이때 연준은 우리 연기금은 채권 하나도 안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덴마크가 자 이때 이러니까
이때부터 국부가 뺀다 떨어지니까 안 말한다가 수익 내고 뺐거든요. 이 구간이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곡물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되겠죠. 러시아가 지금은 원흉인데 러시아가 자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저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금리를 이 구간에서부터 봤을 때 금리는 자 2018년도에 여러분이 불안감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때는 푼맨들이 더 난리였는데 자 우린 너무 바닥에서부터 오르다 보니 풋가격이 다 올라졌는데 이제 다음 달이 덜 풋가격이 많은 구간이에요. 사상 최대의 풋이 풀려 있고 사상 최대의 콜이 풀려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이렇게 올라간 구간이 똑같아요. 여러분 2018년도에 막 망한다고 난리를 쳤을 때예요. 트럼프랑 망한다 그러고 이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다 진행 중인 플레이션은 다 갖다가 붙였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순식간에 이때가 난리를 쳤을 때예요. 순식간에 금리는 빠져버렸어요. 이 테이퍼링 구간을 잘 해야지 된다 이거예요. 테이퍼링 구간이. 이 테이퍼링 구간 이후에 이 반등을. 근데 이 금리를 우리는 다 잡아야 될 게 지금 환율이라는 건데 환율을 손을 못 쓰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그렇고 채권 주스가 좀 엉망이 되긴 엉망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채권 가격이 자, 지금 이제 현물항 표를 체크를 해 나갈게요. 얼마만큼 현물환이 움직였고 우리 채권이 고시를 얼마에 끝났는지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에서의 거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560자로 끝냈습니다. 현물환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어요. 자 1346.5를 뚫었지만 4원을 이 4원이 얼마냐면 우리 아침에 시작할 때 1338.2가 1회차고 2가 1343 그리고 3회차 금융시장이 시작하면서 1341원이었습니다. 맞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재정환율이에요. 이게 재정환율. 그리고서 금융시장이 시작하면서 맞기는 구두 개입을 자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저 소리는 항상 해요. 여기에서 투기 세력을 막겠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디로 100마디 해봤자 주디 100마디보다는 1달러가 당장 필요하다라고들 채권 쪽에서 환율 쪽에서 얘기하죠. 자 이게 우리 마지막 고시환율이고 이제 현물한 비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역의 환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물한 비교는 지금 9시 33분에 자 마지막에 8시 5분이죠. 이때보다 여기가 미증시나 야간 선물이 조금 더 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 고시환율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물한 비교표에서 자 보여준 거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환율상이라 그래요. 자 아까보다 아까 얘가 좀 1341원까지 떨어진 듯 하더니 오늘 하이가 요만큼 나왔어요. 자, 저갈 때가 이 가격이었고 자 환차 이 환율 지금 인덱스도 그렇고 환율 지금 거래되는 자 현물의 시세표도 그렇고 수합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 우리 수합이 있잖아요. 수합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 수합은 1345.50이에요. 자 얼마가 올랐던 우리는 얼마 더 주는 거겠죠? 55원을 0.5원을 오늘 하루치만 더 준다. 그럼 예를 들면 1345여도 우리는 마이너스 동장에 5원 더 쳐서 1348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 빚이에요. 그게 빚. 자, 이렇게 수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증시가 뭐 어떻게 되든 이제 내일부터 자 방법은 내일부터는 채권은 없고 채권 발행은 다음 주 30일 날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단기 채권들만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든 저희가 비중이 10대 3이에요. 내일 폭락할지 어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10대 3입니다. 콜 10대 푸시 10. 항상 콜이 앞이고 뒤가 푸시예요. 근데 더 끼워 넣으려고 그래도 단지 합성 가격을 아까는 조금 미국이 더 올랐었는데
지금 살짝 자 보합으로 들어갔습니다. 플러스 0.20 정도 야간 선물 2030. 근데 지금 보합에 플러스 0.1 보합, 강보합, 약보합까지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고 있죠. 자, 내일부터의 비중은 우리가 프리축소 구간은 지금 아니에요. 프리축소 구간은 아닌데, 자, 이제 종가를 한번 보기 시작할게요. 739. 자, 합성 가격을 봐야 되니까 325를 보겠습니다. 325에 대한 ELW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다 봐야 되고, 그리고 325가 얘밖에 없네. 320 HK01 두 개의 합성 가격이 자 목표가를 찍고 나면 저한테 마이너스가 뜨게 돼 있어요. H01 이 콜 가격은 H01은 811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H01이 811원까지 올라가냐고요? 아니요. 자, H01 요 공급한 게 1604원과 1080원과 저가 180원에 지금 24.15잖아요. 자, 요거 남아있고 나머지 풀었을 때 지금 가격이 811원이고 300 지금 제가 본 게 25입니다. 325 풋을 볼게요. 두 개의 합성이 필요한 거예요. 325 풋 요거죠. 가격이 얘가 더 합성이 넘어버린다. 그럼 그때부터 프리축소 구간입니다. H737 그 가격을 안 넘어야 되겠죠. (737) 풋을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H737은 264원이에요. 두 개의 합성 가격은 1000원이요. 지금 1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자, 이거는 수익이 아닌 그냥 시장이 공급한 가격으로만요. 264원, 1100원 정도가 얘네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가격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보합 가격인데 그러면 얘가 이미 810원을 찍고 여러분이 여기서 325가 또다시 이 콜이 180원이니까 자 1100원이니까 200 얼마밖에 더 안 올라가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내일 지수가 오를 경우를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거래 소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일 지수가 공급하면 얘를 시장에 공급해야지 돼요. 나머지를 높은 가격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콜 가격이 아직은 더 공급했을 때 더 작은 시장의 공급으로도 풋을 공급을 해도 콜이 지금 상황에서도 풋은 공급을 얘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콜을 공급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유리한 건 콜일 수밖에 없어요. 얘를 시장에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수가 지금 자 풀이 축소된 건 공급을 안 하기 때문인데 공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콜 가격을 더 세게 올려야지 돼요. 지금 가격은 플러스가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현재 그리고 아직 시장에 풀이 축소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풀이 축소가 안 됐는데 조금이라도 공급을 하게 되면 몇몇 풋들은 얘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이미 전부 다 공급을 안 해서 발행 가격이 높은 풋들이에요. 이미 마이너스에 진행되어 있어요. 지금으로는 조금 풀었지만 자 이렇게 왜냐고요? 자 콜로도 전혀 회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태면 얘가 제가 전에 코로나 때 자 끝까지 시장에 내놓을 때 막내 풋이 4천이 넘게 자 지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반대편이 없었습니다. 걔는 풋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편이 등록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들어간 건 막콜과 맞풋인데 막판에 얘를 조금밖에 안 들어왔던 건 얘는 반대편이 없습니다. 공급하기엔 지금 조금 애매해요. 시장이 공급을 안 거의. 하지만 다음 달에는 밑으로나 위로나 다 누구든 다 어떠한 상품이든 막콜과 맞풋이 있을 때 가장 높게 내일 지수가 오르면 풋을 공급해요. 그래서 콜이 현저히 오르겠지만 평단을 낮추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비중이 어떻게 됐냐면, 자, 지난주 금요일 날 10대 6에서 10대 7. 근데 이 7인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이 큽니다. 왜냐면, 하지만 또 반대로, 이 단기 저가 풋은 이렇게 움직이기 전에 우리 콜을 갖고 있었잖아요. 88이나 89나 얘가 움직였던 거를 한번 보세요. 요거에 대한 해지로 쓰였던 건데, 자, 해지로 해지 작업을 했던 풋들이에요. 얘가 비중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차트로 봤을 때도 그렇고 반대편이 한쪽이 움직이면 반대편이 737이 해지 빵김을 시작했을 때랑 8월 17일 날 기점으로 자 이렇게 165원부터 지금 별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해지로 88을 했다. 그럼 88은 이때 225원이고 지금 10원. 해지로 했을 경우에요. 자, 비슷한 구간에도 봤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얘 거의 한 80% 정도 움직였거든요. 지금 아직 시장에 콜이 공급이 0이다 돼버리면 모를까. 풋도 그렇고 공급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지금 콜이 오르는 게 우리도 제일 좋아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수가 계속 하락을 한다. 3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전에 같으면 제가 동률을 집어넣어 버리죠. 자, 근데 못 집어넣은 이유는 차월이 움직였기 때문에요. 왜냐면 차월이 움직이지 않으면 당월에서 해결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차월이 움직였을 때는 우리가 차월을 잡아야지 돼요. 근데 아직은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그건 당연히 모르지만 적정 차월이 아직 안 움직여요. 가격이 너무 현저하게 낮은 애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요 정도가 지금 여러분이 205원이면 높겠네요. 330원이면 높겠네요. 이게 305 행사가인데 너무 작아요. 거래량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도 매도를 못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내놨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적정 콜도 지금 이렇게 10월달이 근데 벌써부터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진 않습니다. 60원짜리만 60원짜리 나온 이유는 지수가 하락 시에 자 어제 대비 어제 예 오늘 65원 어제 저가 40원 뭐 그래봤자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50%는 조금 넘게 62.5까지 올랐는데 자 그렇지만 지금 차월이 100만 주 이상이 넘기 시작하면 3개 이상의 그럼 줄 세우기가 돼요. 하나만 딱 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만 딱 빼면 줄 세우기가 아닙니다. 줄 세우기가 오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이 따닥따닥 줄 세우기요? 자, 정말 퍼센트 호가당 차이가 딱딱 나야지 돼요. 이게 금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움직임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중대로 해도 줄 세우기가 자 1000%짜리도 안 나왔어요. 자 요렇게 센 게 뭔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보통 나오기 시작하면 자 만기일날 물론 이건 만기라도 이런 줄 세우기가 나와야지 돼요. 퍼센트가 금액이 아니라 한호가 차이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자 이런 줄 세우기가 안 나오면 지금은 아주 비중 잡기가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줄 세우기가 안 나오면 ELW도 풋도 콜 공급 대비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콜을 공급을 하는데 저가예요. 풋 가격이 어쩔 수 없이 08이 2,000원, 3,000원, 4,000원까지 가야지만 LP가 회수를 하는데 LP가 그렇게 못하니까 자 바로
차월을 지금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나 당월의 콜과 풋의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콜이에요. 콜이 풋보다 훨씬 공급량이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요 몇 개 얘네도 싸구려를 지금 공급을 해서 자 차월을 얘도 차월대로. 그래서 지금은 차월이 아예 거래가 안 됐다 그러면 당월을 그냥 동률로 잡아갖고 오늘 몇 번씩 잡아갖고 빼도 우리가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동률로 잡아버립니다. 이럴 때는 환율이.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저렇게 환율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콜을 동률로 잡을 게 아니라 자 2년 그냥 풋을 더 안 잡더라도 버텨야 되는 날인데 그럴 수가 없이 계속 풋을 조금 잡고 팔고 3을 맞췄다 금방 다 팔려버리고 또 이랬던 이유는 자 원래 오늘은 콜이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는 어저께 5년 오늘 20년이에요. 금리를 분명히 당연히 올린 날이라 그랬는데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환율을 방어해야지 되는데 어제 해주지. 오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20년물인데 어제 환시 개입이 별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오늘 구두 개입만이 오늘 2달 만에 그것도 구두 개입이요. 오늘 사실 채권 쪽이나 여기서는 조금 불만이 있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거 환율을 하는 뭐하고 있길래 하는 생각이 어제 했어야 됩니다. 다 어제 개입하지 않으면 오늘 가장 두려운 구간이었는데 구두 개입 자 지금 계속 구두 개입이요. 주디 개입 자, 대통령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현물이 오늘 그나마 대통령 얘기가 나왔지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계속 2달 만에 처음으로 환시 개입이 들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조금씩 만약에 현물 투입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채권 발행일 날 콜이 훨씬 더 셌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은 원화 가치가 환율이 조금 오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개입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 어저께 환율 더 오르니까 외화 예금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는데 자 그동안에 그나마 덜 오른 거예요. 만약에 현물 투입을 했다 우리는 이미 콜 가격을 초반에 더 어마어마하게 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풋 가격도 올라갑니다. 콜이 올라간 도중에 터졌어요. 그래서 풋 가격도 세게 못 올라가요. 콜을 공급을 해서 풋을 자 뭐 이런 유학생의 환율 쇼크 뭐 비명 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올랐다고 그렇게까지 출렁대지 않아요. 저건 그냥 하는 말이고 제 딸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저렇게까지 뭐 저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경제는 무조건 환율이 제일 큰 시장입니다. 저 가격에 비명을 지를 정도면 유학 보내지 말아야죠. 물론 자 그게 맘대로 안 된다지만 그 정도는 다 생각을 해야죠. 뭐 얼마 뭐 지금 요즘 애들이 뭐 학교를 잘 나와갖고 이거보다는 좀 이미 물가도 이렇게 오를 대로 올랐는데 자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 MBS 채권이 돌아와요. MBS 채권이 돌아오는데 이미 MBS 채권이 돌아온다라고 자 누누이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가 그때도 MBS 채권이 이제 3년 뒤에 오는구나 라고 19년도에 얘기했죠. 20년, 21년도, 22년도의 채권이 이제 MBS 주택저당증권 이게 MBS 채권이 대거 풀리는 구간이 나오는데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자 MBS 채권이 안심전환대출 MBS 물량 대거 풀린다고요.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도 자 이거 주택저당채권 3년 전에 발행했던 채권입니다. 자 안심전환대출 엄청나게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집값 금리 상승도 자 이건 우리가 못해요. 그럼 눈 하나 깜짝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저거 다 엄살이에요. 오늘 올랐지만 금리는 아직은 그렇게 6% 된 금리는 자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금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3mm 오늘 오른 거 내일 갔다가 금리 올랐다 그러면 자 거짓말 이렇게 은행원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은행에 딱 가셔서요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건데 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넣어봐야지 이 금리도 5%도 많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세요. 딴 데 갈게요 이렇게 자 이미 그거는
최대한. 그래서 이거 금리 안 된다는데요, 너무 높대는데요, 너무 낮대는데요, 너무 낮아서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다 없습니다. 자, 금리는 지금 현재 담보를 기준으로 4.3, 3.8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무담보일 경우에 마음대로 저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를 내서 상품을 사주는데 왜 우리가 급신급신해야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은행원들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되네요. 은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로 여러분이 자 0.6만 싸게도 엄청납니다. 몇 년 동안을. 자, 여러분이 자 은행에 가서 지금은 확정으로 받으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MBS 채권이 발행했을 때 확정으로 이자 반드시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5년까지는 확정이에요. 2.31이 높은 가격 1.8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구간인데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이 우리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자 그냥 우리도 그냥 이제부터 품맨이 되는 수밖에 없지만 자 환율을 좀 잡아주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고시환율이 또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기본적인 환율에서 수합 환율이 55원이 내일 57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55원이 올라가요. 네, 아까까지 이제 빠졌던 환율이랑 이제 수합 환율이 좀 들어가는데 이 환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괜찮고 이 환율이 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근데 우리가 엔화나 유로 대비로는 살짝 강세가 조금씩 진행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고 미증시는 살짝 아직도 빠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구간에 제가 주식도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성풀도 같이 주잖아요. 자 재테크다 그러면 손실을 내가면서 무슨 재테크요. 그럴 바에는 이제 가치주 투자 중에서 하락할 때마다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풀의 특징 아시죠? 2% 들어가고 떨어질 때 제가 떨어질 때 수량이 많아지니까 안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상태에서도 올라가지만 자 떨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사야 될 수 있는 건 성풀인데 물량을 한꺼번에 자 고점에서 많이 집어넣었을 경우에 또 평단을 낮추면 짠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모아갈 수 있는 배당 관련주 배당을 안 받더라도 배당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은 한 10개 정도는 지금부터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N달러 대비 우리가 엔화 대비로도 보고 있고 다 유로 달러 대비 보고 있는데 엔화가 지금 살짝 약세가 됐어요. 유로는. 그리고 유로 대비 달러는 유로가 더 살짝 자 지금 약세가 돼가고 있는데 미국이 마이너스 0.08 야간 선물이 아까까지는 0.24 정도 플러스 25까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물론 내일 하락을 하더라도 오늘 합성 가격이 이건데 우리가 100을 들어 10대 10이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10대 3이었어요. 더 계속 어저께 50% 오르고선 물량을 더 들어갈 수는 없지만 팔고 다시 잡고 이 비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콜이 유리합니다. 풋 가격이 높아서 콜이 유리한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예만 시장에 내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채권 가치평가를 봐야지 내가 평가 금액이 따로 나와요. 싹 저한테 채권의 평가 금액들이 전부 다 ELW의 평가 금액이 시장에 공급한 가격이 전부 다 나옵니다. 풋 뭐뭐뭐뭐뭐 이라고 가격이 얘들은 아직 시작 안 한 애들이요. 높게 시작을 하는 애들 지금 현재 이런 애들 자 지금 이제 거래가 되는 애들 가치평가 얼마나 돼야 될지 근데 내일도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한다. 자, 그 상황에서 지수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 높은 가격의 풋이 예를 들면 315 근데 콜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콜 327 이런 애들 시장에 공급한다 그러면 자, 요 제로나 또 조금 더 상승한다. 기대치니까 바로 등가격은 아니어도 98이랑 97이나 96, 95까지도 많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새 비나이다 할 수는 없는 거고 10대 3이에요. 비중은. 미증시는 다시 마이너스 0.04. 내일 아침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여기서 평단을 콜을 낮추시면 하락의 경우에 못 살립니다. 그대로 놔두셔야지 돼요. 평단 낮추지 말고. 이 상태에서 자 풋을 지수가 하락을 할 때 풋 가격이 높더라도 제가 3 정도를
유지를 하고, 만약에 차월이 나오는데 적정 등가격의 차월이 나온다. 이때는 차월은 조금 더 높은 걸 사야지 됩니다. 가격이 수렴을 해버리던지. 그러면 차월을 사서 콜을 감싸겠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왜냐면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콜 가격, 풋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이대로 풋이 나오면 콜을 못 감싸는다고요. 하지만 깡통을 차거나 이런 매매가 아닌 만큼 양매수는 여러분 평단을 풋을 낮추면, 콜을 낮추면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고, 하락이 나올 경우 풋을 3씩 사서 계속 돌리겠어요. 우리가 이러다가 전에는 풋이 확 뛰었었는데 2나 1 같고요. 더 어떻게 들어가요? 몇백 프로가 풋이 터졌는데, 자고 나면 그 일 중에 정말 일을 반을 팔고 또 다시 샀는데 또 몇 배 오르고 또 이렇게 해서도 자 회수하고 수익이 다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환시라는 게 있습니다. 환율을 방어해버리면 갑자기 풀려버릴 수도 있고 지수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하락은 우리가 특히 환율 때문에 이루어지는 만큼요. 자, 환시 개입을, 현물을 적어도 투입을 한다 그러면 환율을 다 잡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항상 저 말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투기 세력을 잡겠다. 자,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겠다. 하지만 100번 그래봤자 현물 투입을 하지 않으면 환율 잡기가 어려워요. 지금 환율 쪽에서도 난리 브루스가 났지만, 자, 뭐 브루스가 났지만 뭐 그들은 잔치를 하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 여기에 수압까지 더 줘야지 됩니다. 환전을 할 때도. 그래서 가격이 달러를 갖고 있다 할 경우에 유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한 5원 정도는 더 집어넣어야지 돼요. 지금 1343원이면 1350원이 훨씬 넘은, 기본적으로 5원을 넣고 거기에 환전 수수료까지 하면 1353원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환시 개입을 조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 없고, 목요일날 바로 환매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매도가 나온다. 자, 채권을 매도했는데 환율을 다 잡아주지 못한다. 그럼 폭락해요. 그러니까 평단은 낮추지 말고 비중대로요. 자,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서 느꼈죠? 조금 ELW 하다 수익이 났다가 비중을 좀 콜로 많이 실었는데 자, 확 들어갔다 단번에 빼고 들어와야지. 아름다운 강사님 그렇게 들어갔었어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의 수익보다도 자금을 좀 유지하고 있으면 터질 때, 자, 이건 터진 게 아닙니다. 정말 세게 터질 때, 환율이 무너지거나 환시 개입을 하거나 할 때 한 번씩 터질 때, 지금 등락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세게 10배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그때 잠깐 들어가고 이게 없습니다. 확 다 빼버리고 정말 10만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날 폭락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린 그 10을 가지고 또 팔고 낮은 거 10, 또 낮은 거 1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풋이 지금은 유리하지는 않아요. 지수가 오르는 게 유리합니다. 풋 가격이 높아서. 그래도 일단 있는 대로. 근데 이렇게 공급하다가 보면 계속 풋이 나오면 자, 시장에 차월을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됐건 양매수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되면 풋 수익이 좀 작지만 여기서 환시 개입과 함께 환매수 때도 금리를 낮춰주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야간 선물이 조금 빠지기는 하네요. 그래서 내일 지금 이제 ELW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높은 콜과 요거에 300원대의 콜 조금 250원, 뭐 300원대의 콜과 자 400원대의 풋 정도를 같이 잡는데요. 지금 이 400원대가 생각해보세요. 99.6이에요. 더 못 올려서 풋 가격이 높아서, 그리고 이게 수렴한 풋인데 1점 몇이나, 자 수렴한 거 보통 수렴하면 한 800원 정도는 나와야지 돼요. 수렴한 게 500원이에요. 수렴한 게. 자, 아주 지금 약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의 저가가 없기 때문에. 얘가 막내예요. 자, 막내가 이미 190원에 도달했습니다. 풋보다는 우리는 콜이 훨씬 유리하고 콜 수익이 날 때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환율, 현물 투입하게 되면 순식간에 환율이 평가 절상으로 빠르게 그냥, 자, 5분이 안 걸립니다. 제 1분, 2분 만에 자 1%도 환율도 다시 평가 절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1,500원대까지 막 가거나 이런 두려운 구간에
현물을 넣을 생각을 하지만 지금부터 조금씩 맞기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목요일날 환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 채권 금리를 올려주면서 환매수를 위한 매도 이후에 매수, 즉 100원에 사서 자 이제 100원이 아니에요. 다시 90원대입니다. 채권을 2% 정도 줄 때 우리가 그때 수익을 취해야 되겠죠. 자 수렴하면 이렇게 돼요. 수렴한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100이 넘어갔죠? 102.76 높은 가격에 우리 이미 수렴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안 돼 버립니다. 이미 회수를 다 해버렸어요. 저렇게 되면 자 이렇게 327.5까지도 근데 시장에 하지만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격에서 풋을 공급을 하니까 콜 가격이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세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이 상태에서 풋이 나오면 거래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것도 수렴하면 이렇게 돼요. 못 팔아요. 벌써 얘도 이렇게 더 이상 요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때 이 풋을 시장에 공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자 어느 정도 선에선 다시 얘네들이 사들이기 시작해요. 이게 ELW의 특징이에요. 아직은 자 풋 공급량이 우리가 유리한 건 사실은 콜이죠. 콜이 나와야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거. 근데 미국이 워낙 난리가 26일까지는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지금 야간 선물이 다시 마이너스 0.17로 비중이 이제 하락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콜이 훨씬 유리해요. 지금 상태에서. 근데 이 상태에서도 얘가 이미 하지만 높은 금액 상태에서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서 풋을 공급하게 되면 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서 막 공급을 한다고요. 지수 오르면 풋 가격 떨어지잖아요. 그 선에 맞춰서 ELW 가치평가의 콜 가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가격을 올라가는 게 빠르게 콜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지만 뭐 항상 자 그렇다고 뭐 콜맨이나 우리가 풋맨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2018년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항상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금리라는 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자 19년도 1.1까지 여러분 대출금리가 1.5%가 채 안 됐습니다. 1.5에 받고 그랬어요. 많이 1.8에 받으면 바보 이럴 정도로. 하지만 2.8, 3.1 정도, 2.8 우리나라 10년물 채권 금리가 2018년도에 간다 그랬을 때도 다 죽어갔어요. 근데 단지 이제 문제는 1.1부터 낮은 채권일 때 시장에 채권을 많이 공급을 해서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좀 다소 문제가 되기는 하겠죠. 그 높은 금액이 13,000원짜리 채권이 13,500원짜리가 지금 10,000원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무너졌을 때 이미 8,000원대까지 10년물 채권이 무너졌어요. 8,000원, 9,000원 초반대, 8,000원 후반대까지. 근데 지금 다시 10,000원을 회복한 만큼 자, 환율 방어를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콜 나오면 콜 상승이 조금 빠를 거예요. 풋보다는 가격이 싼 게 콜이 싸서가 아니라 풋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풋을 공급해야지 콜이 올라가. 지수 올라가면 풋 공급하고요. 자, 지수 빠지면 콜 공급하게 됩니다. 콜은 가격이 싸기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풋 가격이 세게 못 올라가고 이게 막내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평당 콜 낮추시면 내일 올라가도 절대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